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번에 라이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을 마치시면서 요거는 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금융상품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낼 때는, 표준적인 포괄적인 가버넌스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어, 연금 제공자가 고객의 재정 목표에 반드시 부합되는 상품만 발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된 픽스드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전국 보험위원회 소위 NIIC에 다 규제를 받게 되지만 이거는 베리어블은 또 고객의 재정 목표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고 정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느냐 하는 것이 규제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증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전국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C의 규제를 받고 또 한 가지는 금융산업규제청, 필라라는 그 기관의 추가 규제를 받아서 허가받은 중개업체만 이런 상품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미 에이전트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 에이전트 분이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없다 그래도 뭐 상품에 대한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에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그 라이센스에 맞는 상품을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은 아무래도 상담 폭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그만큼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라이센스를 가진,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라이라에 투자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나요? 예, 이제 이거는 분할 그 프리미엄을 내는 경우,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라이라라 그러면 원타임 처음에 목돈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버퍼를 또 더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투자 방법을 나한테 맞겠느냐, 이런 것도 저관하지만 이제 S&P 500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도 1년짜리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이냐, 3년짜리면 3년에 두 번을 하든가, 3년에 한 번 하고 1년을 하든가, 아니면 6년짜리를 한 번에 다 결정하든가, 이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6년짜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금의 혜택이, 더 갭이 더 많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에이전트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 원금을 만약에 그 좀 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약 말고도 투자 원금을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어느니티가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원금의 10%를, 1년에 한 번 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이것도 애뉴이티니까 서렌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6년짜리니까요. 서렌더 기간이 되게 뭐 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88, 76, 54 뭐 이런 식으로 연회마다 1%씩 내려가는 그런 서렌더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6년 동안 88765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짜리는 서렌더가 1년, 3년짜리는 3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6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서렌더 기간은 6년입니다. 아까 말씀한 1년 텀이라는 것은 S&P를 적용을 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1년짜리를 적용할 것이냐, 3년짜리를 적용할 것이냐, 평균에서 6년짜리를 정할 것이냐, 그거의 차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과 그다음에 투자를 얼마 만에 얼마만큼 자주 바꿀 것이냐 하는 거는 별도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투자는 누구한테 맞는 투자가 될까요? 네, 고정적인 연금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단기 시장 움직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원금 보장이라든가 하락을 나는 감수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맞지 않겠죠. 그러면 이 투자는 그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투자의 나이 제한은 85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버퍼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또 이런 그 텀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버퍼 어누이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많은 리턴을 원하면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고, 내가 적은 리스크를 정하면 받는 금액도 리턴도 작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큐뮬레이션으로 뭐 한 6년 정도 내가 자금을 굴리겠다라고 할 때 맞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내 이것을 놔둬서 이거를 인크리즈를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6년 후에 이 모아진 축적된 자금을 또 내가 인컴 어누이티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르게 더 투자를 하느냐,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이 또 있겠죠. 네. 다음 투자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상속 관련된 어뉴이티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크리지 시키는 어큐뮬레이션 어누이티의 하나의 라이러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조금 내고요. 1% 정도의 피를 내고 내가 선택을 하면 무조건 1년 동안에 10%씩을 15년 동안 무조건 개런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내가 내 후손들한테 남기고 싶다. 100만 불의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100만 불을 넣었어요.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150%가 늘어나니까 250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250만 불을 베네피시어리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그럼 이런 상속을 위한 애뉴이티 같은 경우에도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80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15년 동안을 가든가 아니면 나이가 맥시멈 90세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상속하게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상속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에 100만 불을 넣었어요. 85세 되면 얼마가 되죠? 250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250만 불이 그때 85세가 됐을 때 250만 불을 베네피셔리한테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그때 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85세가 돼서 250만 불이 됐는데 제가 90세가 됐는데도 죽지를 않았어요. 상속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 95세에 죽었다 그러면 95세에 250만 불 이상, 기본으로 250만 불 되겠죠? 그 이상을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언뜻 듣기에는 생명보험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보험과의 차이점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를 본다면은,
내가 80세에 이거를 75세에 들었어요. 그 75세에 들다가 85세 정도 돼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불이 더 늘어나겠죠? 15년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90살까지가 맥시멈이라는 거. 91세에서부터는 10%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생명보험과의 차이점은 그것을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다른 데로 빠졌네요. 생명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70세가 넘으시면 생명보험 들기 어려우시죠. 건강상의 문제, 나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들라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아서 경제성이 전혀 없죠. 가성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누이티를 이용하면 신체 검사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보장된 10%를 매년 증가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의 거치장스러운 여러 가지 베리어를 다 제거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레가시 플랜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 상속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본인이 받으시는 건 아니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상속을 위한 건데 생명보험과 같이 여러 가지 배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 자금을 상속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아주 높은 레이스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네, 보장된 거니까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은 뭐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베네피시어리가 종국적으로는 이 돈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텍스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텍스 문제는 이것은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틀리게 라이프 인슈런스는 life is holy.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베네피셔리한테 가는 돈이 세금 없이 전액이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누이티이기 때문에 받는 수령자의 인컴으로 계산이 돼서 인컴 텍스를 다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추가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다음에는 그럼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잠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